안녕하세요. 권준광TV의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오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날 출근하셔서 아주 바쁘시고 많이 힘드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월요일날이 가장 분주해요. 자동차도 많이 움직이고 또 일도 많고, 그래서 월요일 날들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또 일요일 날 편안히 쉬셨으면 괜찮은데 일요일 날 또 다른 일로 일을 보시다 보면 월요일 날 많이 피로 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 전에 직장에 다닐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방송은 YTN 방송이 있죠. YTN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4억 횡령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귀족노조라고 그러잖아요. YTN 그 지부 노조위원장이 조합비 4억을 횡령했다. 도대체 그 조합원들한테 말이죠. 피나는 그 조합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4억씩 있다고 하니까 우리 그 민주노총 전국 단위는 얼마나 큰 돈이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그 YTN 방송 그 노조위원장, 전에 노조위원장이 통장을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무국장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그 통장이고,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세 개가 이제 두 개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딱 그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조위원장이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새로 조합장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조합장한테 통장을 인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조합장은 그 통장은 그냥 이렇게 묶어서 보관하는가 보다. 그리고 일반 행정적으로 하는 거는 사무국장이 쓰는 통장을 가지고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신조합장이 사람이 묻어놓은 사람이죠.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조합장이 임기가 얼마 남았으니까 그 통장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더니 차일 필요고 안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락도 안 해. 그래서 은행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통장의 잔액이 0원이야, 0원. 그 금액이, 총 금액이 한 4억대가 되는 거예요. 노조, 한 방송국의 노조위원장들이 조합비를 걷어서 4억씩이나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조들이 배가 부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노조위원장들은 또 위원장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투쟁도 하고 또 이런 거 하잖아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난 도대체 대한민국에 말이죠, 이 민노총이 너무 아주 강해요. 민노총이 언론 노조에 있는 민노총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들은 무슨 전교조,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무슨 노조. 도대체가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노동자와 중요하죠. 노동자와 사업주 간에 서로 상생하는,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노조가 너무 강성일 때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대우 조선해양 선박 제조하는 회사에서
그 농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타협이 되긴 됐는데, 다행히 타협이 잘 됐는데, 이렇게 해서 거기 그 대우조선에 그 손해를 끼친 거, 그것이 6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한 50일 동안에 농성원을 일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6천억대. 그리고 외국에서 그 배를 이제 수주했잖아요. 외국 배를 짓는 건데 계약을 했잖아요. 납품 기간에 납품을 못하면 지체 보상금이라 가지고 그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간 안에 배를 납품 안 하면 그 지체 보상금뿐만 아니라 그 배를 계약한 걸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배는 어디다 또 팔라다니는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팔아먹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산다 하는 그런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노조만 살면 회사는 모른다. 꼭 이런 방법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난 도무지 저 요즘에 한국에는요 이 문통정부가 다 이렇게 흐트러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난 이 YTN 전 노조위원장이 조합비 4억을 횡령했다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옛날에 제가 현대건설에 다닐 때는 뭐 그때는 노조도 없었지만요. 노조라고 하는 그 상태를 난 노조가 잘만 운영되면요 노조도 필요하지만 회사도 필요합니다. 그 사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결근 오는 걸 또 이렇게 막을 수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단합도 되고 또 언제까지 뭐 일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노조에서 이렇게 협의하면 노조 조합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간에 기간에 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노조고 회사고 잘만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잘만 운영이 되면 오히려 바람직하긴 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이 노조위원들은 가만히 보면요 회사와 투쟁하기 위한 노조예요. 옛날에 울산에 있는 그 현대조선소, 그 현대중공업, 아주 노조 투쟁 심했잖아요. 아주 엄청 심했어요. 저도 그 전에 그 현대일제는 그 조선소 지을 때 거기 현대 호텔에 있는데 호텔에 가서 있으면서 그때는 왕 회장이 계실 때죠. 그래서 다녀보기도 했었는데 있어보기도 했는데 그때의 현대하고는 지금은 또 뭐 많이 달라졌죠. 물론 크기도 많이 컸지만요. 여하튼 오늘 그 YTN 전 노조위원장 조합회 사업 횡령에 대해서는 정말 이 노조 위원장들에 대한 그 조합비 관계에 있는 거를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감사를 해서 제2의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나라 그 민주노총 노조위원장들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은 곳에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1차례 걸쳐 현 노조 집행부 고소 등 민형사 소송 준비. YTN 전임 노조위원장이 4억 원대 조합비를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 노조 집행부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민인 형사상 책임을 묻는 작업에 착수했다. 신호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2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전임 13대 집행부의 지부장을 맡았던 A씨가 자신의 임기 동안 거액의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7월 20일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돈이 많은 곳에 이게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임 노조위원장 A씨가 조합비를 횡령한 기간은 노조위원장으로 재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YTN 지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노조위원장에 취임하며 전임 12대 집행부로부터 3개의 통장을 인계받고 별도의 통장 1개를 새로 만든 뒤 이 중 사무국장이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 3개를 직접 관리하면서 41차례에 걸쳐 총 4억 4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 노조들이 진짜 부자예요. 부자고 힘들 노동자들한테 회비 받아가지고 얼마씩 받길래 이렇게 4억씩 횡령하게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참 제가 볼 때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YTN 지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건 지난 20일 A씨가 은행에서 받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노조에 직접 제출하고 나서다. 다음 달 말 임기가 끝나는 현 집행부는 마지막 사업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전용 융자 사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묶어두는 용도로 보관해온 통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A씨에게 융자 사업 통장을 새로 세설하기 위해 보관하던 통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여러 차례 회사와 가정 문제 등을 이유로 미뤄왔다고 한다. 급기야 지난 11일과 15일 낸 금융기관 방문 약속을 어기고 이후 휴가를 낸 채 현 집행부와 연락을 중단했다. 그리고 20일 오전 현 집행부에 자신이 보관하던 통장 3개의 거래 내역을 담은 은행 서류를 제출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은 0원이었다. 0원이다. 싸그리 핥아먹어야 돼. 싸그리 핥아먹어야 돼. 하하 참나. 노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말이에요. 참 이게 참 우리나라는 큰 문제예요.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2년이 넘도록 몰랐을까. 신 지부장에 따르면 2020년 8월 출범한 현 집행부는 A씨로부터 사무국장이 보관하던 입출금 통장을 포함한 통장 4개의 잔액을 인수인계 서류를 넘겨받았다. 이 중 노조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국장 보관 통장은 인수인계 서류에 담긴 금액과 실제 통장 잔액이 일치했다. 그러나 A씨가 보관하던 통장 3개는 실제 잔액이 0원인 상태에서 서류상의 숫자로만 인계된 것이다. 서류상으로 인계받고 통장을 인계받지 않고 그랬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신 지부장은 전 지부장을 너무 믿고 통상적으로 믿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 지부장도 여기서 아마 면죄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전 지부장이 노조 지부장이 4억 400만 원 되는 돈을 변상해 갔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신 지부장도 면죄부를 받기 어렵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그럽니다. 우리나라 노조위원장들, 노조들이 너무 강성입니다. 민주노총은 더해요. 지난번에도 서울에 와서 또 집회를 하고, 지금도 또 집회 또 한다고, 앞으로 또 한다고 벼르고, 이 한국은 노조가 너무 강성이어서 한국은 경제가 발전되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다는 거하고 또 노조가 있어야 기업이 산다는 거고 이것을 서로 상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노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외국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도 많이 나갔다가 중국에서 또 철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되지 않습니까? 이게 노조가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또 뭐 경찰들이 말이죠. 자꾸 뭐 모이지 말아라, 논의하지 말라는데도 집회를 하고 총경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삼룡 울산 그 중구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을 받고 있는데 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뭐 경위들도 또 그렇게 뭐 집회를 한다. 이렇게 또 논의한다. 난 도대체가요, 이 경찰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통제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민정비서관이 없앴잖아요. 적은 대통령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전에는 문통일 때는 직접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경찰들을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래서 아주 그 문통 정부에 딸랑이들이 많았잖아요. 문통 정부의 눈치를 보고 문통 정부 하는 얘기 듣고 지금도 그 뿌리가 남은 겁니다. 문통 정부 때 그 심어놓은 뿌리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항명을 하는 것 같이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지방자치부에다가 청와대 그 부서를 없앴으니까 지방자치부에다 네 자율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경찰국을 하나 세운다는데 왜 이 난립니까 이게. 경찰 이렇게 난리치면요 이거 준 쿠데타예요. 왜 그러냐면 경찰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군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들 집단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뭐 반정부라든지 뭐 쿠데타 이렇게 뭐 항상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인원도 전국에 뭐 15, 16만 된다 그러잖아요. 경찰 숫자가. 그러면 그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하여튼 이 정부가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고 거기에 주동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YTN 방송의 방송 노조 거기 그 지부에만 요거 하나만 가지고 4억 4백만 원을 갖다가 횡령했다고 그러는데 전국의 노조에 있는 데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자체감사였든지 아니면 노동부라든지 그런 데서 이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조들도 국가를 생각하고 기업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노조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정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래서 뭐 밀리는 그런 투쟁 그런 협의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나라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노조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선진국형 노조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YTN 노조에 대해서 전 지부장이 4억 4백만 원을 횡령했다. 근로자들의 회비, 노조 피해비 받아서 그걸 봐서 4억 4백만 원을 받는데 그걸 홀딱 핥아먹었다. 참말로 한심한 나라예요. 이러니 이게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YTN도요 언론으로서 갈 수 있는 본연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느 정부의 눈치 보거나 어느 정부의 귀속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부의 대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놓고 국민에게 사실대로 옳고 그런 걸 중간 입장에서 거기서 보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정부에 거기서 매 있는 것 같아서 아예 텔레비를 그냥 꺼버리고 그냥 꺼버리고 KBS 꺼버리고 그냥 꺼버리고 MBC 꺼버리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대개 국민들이 정부에 돌아가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땅치 않고 또 사실대로 보도가 안 되니까 또 편중 보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겁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